네, 안녕하세요. 고생들 많으시죠? 지금 이맘때쯤이면은 누구나 다 내가 왜 이 길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많이 힘들고 좀 어려워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시고 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3회 하는 이거 뭐 새로운 실력을 기른다기보다는 그동안에 했던 거를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올해 이제 뭐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진모를 좀 횟수를 줄이고 이런 이제 마무리 강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설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어차피 우리 지금 교재 자체가 핵심적인 300인데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또 강약을 조절해서 외워야 되고 꼭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한 3일간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여기서 3일 동안 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한다 이것보다는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말 그대로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업을 짧게 하고 여러분들 뭐 너무 수업을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외울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앞으로 남은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 핵심적인 300을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례형, 기록형을 제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거기 2페이지 위헌법률 심판 요건. 위헌법률 심판 요건은 뭐 반드시 외워야 되죠.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요건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이어야 되고 대상이 법률이어야 되고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대상 우리가 요건에서 이렇게 대상이 법률이고 재판의 전제성이고 법원의 제청이다. 재판의 전제성이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뭐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놓고 나서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것들을 위주로 쓰면 되는데 재판의 전제성은 거의 항상 문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적인 요건이니까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번에 보면은 법률 대상으로서 법률 이때 이제 뭐 법률은 세 번째 줄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전쟁경명령, 조약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때는 실제로 법률이 아닐 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긴급명령, 재정경제명령, 조약. 긴급명령이나 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나와 있고 조약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조약은 이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국회 동의. 그러면은 이거는 법률처럼 되는 거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은 조약. 이거는 이제 명령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건 중에서 이 법률 대상이 문제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법률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조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인 게 아닌가. 그러면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되는 거고, 이제 동의가 없는 조약은 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우리가 은근슬쩍 법률하고 명령 규칙 이렇게 명령 규칙이 한꺼번에 조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대상이 안 되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라든가 이렇게 기록형에서 당사자 청구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명령 규칙 조례까지 한꺼번에 법률하고 혼합해서 이걸 대상으로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이걸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대상에는 법률만 있다. 그래서 법률만 문제가 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안에서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상 적격은 인정된다. 이렇게 하고 쓰면 넘어가면 되는데 법률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요거를 이 법률의 의미를 쓰셔가지고 포섭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폐지된 법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은 그냥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폐지된 법률이 대상이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 논점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법률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인데 폐지된 법률.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대상을 먼저 인정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적법의 요건은 순서가 사실은 상관없어요. 실제로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폐지된 법률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실제로 재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이 되느냐로 구별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된다면 굳이 폐지된 법률을 재판 안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폐지된 법률을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는 요 폐지된 법률에 대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면 대상을 인정해주고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법률 해석.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쟁점이죠. 너무 시험에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또 나오리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워낙에 유명한 쟁점이니까 원래 우리가 대상은 법률이어야 되는데 법률의 해석 뭐뭐라고 해석하는 위원이다. 이런 한정위원 청구가 가능한가? 이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근데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문제 그 문단 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다만 재판 헌법 소원을 금지하는 이 68조 1항 취지에 비춰 우리가 재판 헌법 소원을 금지하고 있죠. 재판 헌법 소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위원이다. 사실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위원이다. 이거를 주로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뭐뭐라고 해석하는 위원이다. 그래서 재판 헌법 소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순한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단지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라고 해석하는 위원이다. 이건 실제로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통제하는 경우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헌법소원을 우리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법률의 포섭이나 적용, 이건 누구의 정권 사항이에요?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은 법원의 정권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재판을 다투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판 결과 판사의 해석이 법률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재판을 졌다. 그러니까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이런 청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헌법적 의미가 있는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례에서나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요거를 반드시 언급을 하고 이 사안이 단순히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건가 아니면 재판 결과를 다투는 건가 이거에 만약에 포함된다면 이거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정위원 청구는 적법해요. 그래서 반드시 포섭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론을 외우는 이유는 포섭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걸 외워서 쓰셔야 포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헌법 규정은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그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법률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가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은 법률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헌재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동그라미 2번에 그 세 번째 줄에 이념적 논리적 우열. 그러니까 이념적 논리적 우열은 헌법 규범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전부 다 국민투표로 하기 때문에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헌법 규정 중에 어느 게 헌법 제정규범이고 어느 게 헌법 개정규범이고 그래서 어느 규정에 위반돼서 위헌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에서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첫 번째부터 마지막 줄에 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은 그 국회라는 공권력 행사의 결과물이다. 공권력 행사의 결과물. 그런데 헌법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붙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에서 말하는 법률도 아니고 68조 2항도 마찬가지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68조 1항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서 헌법 규정에 대해서 뭔가 헌법 재판으로 다툰다. 사실상 다투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현재 판례대로 하면.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도 안 되고 68조 2항 헌법소원은 안 되고 그다음에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재판의 전제성. 재판은 사실상 모든 재판을 말하고요. 뭐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하시면 됩니다. 재판은 사실상 모든 재판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재판이라는 게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은 다 됩니다. 근데 뭐 행정심판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행정심판 이런 건 안 되지만 하여튼 법원에서 계속 중인 재판은 이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이제 지금 이걸 못 외우신 분은 없죠. 계적다. 재판은 계속 중 적용한다 다른 내용의 재판. 이 다른 내용의 재판에는 결주인이네요.
결론이나 주문, 그 다음에 이유, 내용과 효력.